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연말 연시인데요. 고고TV가 2022년을 관통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데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유튜브 방송도 너무 힘들었어요. 2022년을 관통하고 23년을 보면서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이 몇 명 없고 또한 지원도 거의 없고 뭐 자율구독도 거의 안 들어오는데요.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것은 고고TV가 현실 생활에서 쉽게 말해서 벌이 생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그 과정에서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60평생의 정치관과 또는 대한민국 정치 보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방송을 하는 중입니다. 2022년을 보면 여야나 망종들이에요. 망종들. 여야나 솔직히 말해서. 근데 고고TV는 좌파한테는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하는 철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보 개념에서, 근본적인 진보 개념에서 상식적인 진보라면 지지할 수 있으나 저렇게 변종이 되고 이종이 되고 아주 저질스러운 좌파들한테는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 대한민국 정치는 김대중까지였어요. 과거에 상김이 한 30년을 정치를 주도하자 이제 상김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이 정치가 피폐하고 황폐화되어 있으며 큰 나라의 축이 없고 인물이 없으면서 희롱과 조롱과 혐오로 덮인 이 지경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한번 맹타하겠는데요. 첫 번째 국힘 편입니다. 국힘 보수가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힘이 탄핵 과정에서 보수가 괴멸되고 보수 정신이 훼손되고 또 나라를 좌파한테 뺏기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국힘은 철학적이나 인문이나 또는 쉽게 말해서 보수 철학이 없어요. 보수 철학이 없고 한탕 정치예요. 한탕 정치. 우르르르 몰려가서 정권을 잡자. 우르르르 후퇴하면서 하나의 저항도 없이 정권을 뺏겼다. 이 국힘이 아주 빈곤해요.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그 인물이 지금 진공 상태예요. 아주 저질 정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는 5년, 6년 동안 생존을 위해 버텼고 정권을 찾아오기 위해 버텼고 어거지로 어여 윤석열을 등장시켜서 정권을 찾아왔으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엇을 할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고 국민한테 신임과 신망을 받을지 그게 전혀 없어요. 이 보수와 국힘을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오늘 신문의 사설인가 칼럼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빈곤한 한탕 정치가 판친 2022년이었다 그러는데 이 몰입애들이에요. 민주당도 이 편으로 찍겠지만은 이 국힘을 보면은 아주 저질 정치고 한탕 정치예요. 이게 지금 보수의 당을 이끌어가고 또는 전국을 주도하며 또는 정부를 성공시킬 인물이 지금 국힘 내에서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내년 3월 이게 31일 날 방송할지 1일 날 방송할지 모르겠으나 2023년 3월 8일 날 당대표를 위해서 이들이 이권과 진의 자기 영달 출세를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던지고 있죠. 그 초계같이 목숨을 던지는 것은 당대표가 되고 이권과 영달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보수 전체를 위해서 던져야 되는데 그런 철학과 이념이 전혀 없는 게 이 보수 집단이에요. 그걸 깨려고 유승민이가 나와서 윤석열과 국힘을 아주 난자하고 있죠. 그건 난동 수준입니다. 유승민 역시 아무 철학도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지금 뭐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제외하고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대통령은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인 인물이니 기존 보수가 윤석열을 대통령에 만들기 전에 보수 철학이 없었으므로 거기서 인물이 없었으므로 윤석열을 들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지금 보수가 당대표를 누가 하느냐?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윤심을 누가 받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힘 보수가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응? 전부 다 한탕을 노린다는 거죠. 유승민도 그렇고 그 나머지 김기현이나 권성동이나 뭐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어여 해가지고 보수 정권을 세웠어. 그러나 윤석열은 애초에 보수가 아니었죠. 보수 정권이 세우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보수화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보수화가 될 수뿐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와 건국 역사에서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이게 그냥 모래배같이 한탕 치려고 지금 당대표를 하고 국힘이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든 나라가 어떻게든 아무 전략이 없어요.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애들은 2편에서 찍겠지만 그놈들은 저거 생양아치라 제가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정치가 이렇게 매몰이 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혐오적으로 찍힌 것은 국힘 보수가 세상이 변한 것을 국힘은 몰라요. 세상이 변한 것을 지금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10년 전이었다면 15년 전이었다면 전통적인 산업이나 전통적인 의식과 전통적인 레거시 언론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변했지만 지금은 가상 공간에서 들고 사회 문화혁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030, 40의 신세대가 쫓아오면서 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고 불만적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혐오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또 우리가 2022년을 관통하고 2023년을 보면은 세계 경제가 쑥밭이 되고 있고, 그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또는 우리의 삶이 쑥밭이 되고 있고 아주 하강, 그죠? 극한적으로 하강이 들어가는데 또 문화적으로는 그냥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신질서를 막 태동시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하나도 캐치 못하고 국민을 이끌려가려고 그러고 단발반적으로 말미잘같이 앞에 있는 이권과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총선 이기려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역사학적이고 또는 산업화적인 이런 걸 갖다가 알긴 아는데 그걸 정치에 하나도 투영 못하는 거죠. 그걸 투영하려면 그것이 바로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근데 민주당 생양아치들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혐오적으로 대들고 있으니 그거 맞기도 급급하다. 그거 맞기 급한 이유가 철학이 없어 그래요. 보수 철학이. 보수의 기준이 뭔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보수의 정체성이 뭔가? 그거를 못 세우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영민 씨로 대체하다 보니까 이 보수가 망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따라서 이 보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요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유승민이 맨날 와서 난동을 치고 있고 라디오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치고 있고 또 유승민을 제외한 나머지 놈은 친윤화된 사람들은 유승민 당에서 나가라 불출마 선언하라 이렇게 싸우고 있죠. 누가 되든지 보수는 다음 총선에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 우리가 이기나 1년 후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1년 반 후에는. 따라서 이 국힘이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국민이 보기에는 아주 혐오스럽게 짜증을 넘어서 혐오스럽게 보고 있죠. 그거 인정 못하면 안 돼요. 따라서 국힘은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쓸만한 인물이 없어. 그거 TV가 감히 말씀드리면 나보다 못해.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오피니언 사회적 리더들보다 못한 게 지금 국힘의 내부고 인물 부재가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화이트 칼라들이 지지를 해야 돼요. 블루 칼라들보다 화이트 칼라들이 지지를 해야지 보수가 사는 건데 어느 순간 보수가 지난 탄핵 과정부터 해가지고 화이트 칼라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있고 화이트 칼라들한테 소구력이 없죠. 화이트 칼라 애들도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이제 걔네도 민주당을 떠나서 정치 없이 떠드는 무당청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철학과 이념이 없는 이 보수, 또 인물이 없는 이 보수가 국민한테 소골이 없고 중도층이나 또는 화이트 칼라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소골이 없으면 그 정당은 끝난 거예요. 그거를 파집고 들어오는 게 유승민인데, 유승민 자체가 이번에 파집고 들어오는 걸 보면은, 해집고 들어오는 걸, 유승민 자체는 그거보다 더 못하더라. 전체 보수를 망가뜨리고 전체 보수를 폄훼하고 현 정권을 저격하는 걸 보니까 화이트 칼라로도 유승민을 치지 못하겠더라. 그 전에 이준석이 있었다. 아주 혐오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이준석이라는 정치 악동이 생겼던 것을 국민들은 알기 시작하고 유승민도 배척하더라. 인물이 없다. 그리고 보수를 갖다가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서민층들이 주로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식층한테도 또는 화이트 칼라들 층한테도 지지를 받았던 게 보수인데, 그게 어느 순간 망가지고 지금 현재는 2022년과 2023년을 보면은 화이트 칼라층은 그러나 먹고 살지만은 지금 이 서민층이나 자영업자나 또는 임시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2022년을 관통한 그 극한적인 생활고를 뛰어넘어서 자산가치 하락, 부동산값 하락, 그 월급의 감벽, 그리고 실업자 양산, 그런 걸 뛰어넘어서 2023년은 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한테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하려면은 정부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부 예산을 어떻게든지 분배적으로 잘 쓰려고 하고 있으나, 그런 것을 위무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을 접하고 서민층이나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것을 제대로 하려고 보수 국힘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만나고 다니고 그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탕으로 정권을 우리가 잡았으니 이제 총선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보란 것도 갖고 나오면은 요새 근래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북한 무인기 침입으로 윤석열이가 강공정책을 가고 있죠. 핵을 두려워하지 마라.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즉시 비례 원칙으로 북한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똑같이 싸워라.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럼 민주당 애들은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한테 전쟁의 두려움을 주면 어떡하느냐. 그거 일리 있어요. 그런 말도. 그런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당할 수도 없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인기 들어오고 미사일 쏘고 있는데 가만히 당할 수는 없는데, 따라서 안보 보수라는 것도 이거는 옛날 개념이에요. 안보 보수라는 게. 보수는 안 보고 경제는 보수는 안 보여 보수는 경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의 10여 년 전에 우리가 중진국 일찍에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나 또는 1인당 소비 생활이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들어갔고, 그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들어가면은 초양극화가 일어나요. 일반 서민들은 정부에서 쿠폰을 받아 생활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 생활을 하고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되고, 부자들과 화이트 칼라들과 넉넉한 사람들은 그들과 수십 배의 소비력이 있고, 쉽게 말해서 요새 연말에 보면은 뷔페 같은 게, 호텔 뷔페가 1인당 20만 원이라 그러는데, 우리 젊은 애들 또는 서민층들은 라면 하나 먹기도 힘들고, 세 끼 먹을 걸 두 끼 먹고, 점심을 1,800원짜리 삼각김밥을 먹는다. 일반 김밥은 3,000원, 4,000원이요. 이 동그란 것은 삼각김밥은 한 2,000원 하는가 봐요. 이런 현상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리고 내년에는 더한 고통이 오는데, 그런 걸 갖다가 다 무시하고 당권만 갖다가 정리하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붙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탕주의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보수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데서 어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 관심이 있으나 정치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좌절을 느끼고 혐오적으로 떠나는 그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들을 잡을 능력, 보수의 정체성과 보수의 철학이 없으므로, 화이트 칼라치까지 못 잡는 이 보수의 철학이 없으므로 이들이 의지할 것은 그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 늙은이, 나이 먹은 강성 유튜버 태극기 부대뿐이 없더라. 그 유튜버 셀럽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60대 이상의 셀럽이 되죠? 60대 이상이 방송하는 고고TV도 60대나, 고고TV가 하는 방송은 60대가 보라는 게 아니에요.
60대나 50대나 70대나 합리적인 인식을 갖고 보수를 어떻게 잘해보자는 사람은 보고 2030이나 중도층에 가야 되는 게 고고TV의 지향점이에요. 그러면은 6070이 방송하는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늙은이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들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을 셀럽으로 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나는 셀럽이요 하고 하면은 그죠? 그게 무슨 확장성이 있고 정권 재창출이 되고 그것이 무슨 총선과 장기 집권에 우리 보수 집권에 갈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부터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그들이 정치권에 진입 못하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세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못하고 있고 그게 보수 정체성도 없고 또는 여야 탈진보 중도 보수를 확 끌어안을 인물이 없고 그런 포용력과 돌파력과 파괴력이 없는 보수가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4월 총선까지 또 보수는 한탕주의로 질주할 것이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 자유우파 유튜브 그 셀럽들을 끼워가지고 뭐를 하려고 도모하겠으나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아주 빈곤해요. 보수 철학을 보면. 기장바닥에서 이거 막 돌리듯이 야바이 같이 골라 전번엔 우리가 졌어 요번엔 이겼어 다음 총선 어떻게 되는지 골라 거기에 쭉 구경꾼들을 누굴 갖다 놨냐 하면은 늙은이들 60, 70, 80 자유우파 따다는 영당 세력을 갖다 갖다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2030이나 저 야바이 한번 해볼까 하던 사람들은 그걸 보다가 저 사기다.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판이라고 들어오지 않는 게 지금 국힘 보수의 정체성이고 문제점이에요. 국힘의 빈곤한 한탕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편은 민주당을 갖다가 좀 말할게요.